동급생은 원하는 타케이 마사키. 일본 미소녀 게임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작품으로 PC용 성인 게임 사상 최초로 10만 장 이상이 팔리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으며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를 정착시킨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었다. 히노우에 이타루는 이 게임을 플레이한 이후 게임 원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 후반기 2주일가량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후속작 동급생이는 반대로 겨울방학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 동급생이는 방학하기 전 며칠 동안이 프롤로그라는 형식으로 나온다.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게임기로도 이식했다. 1995년 11월 23일에 PC 엔진 슈퍼 CD ROM으로 발매했으며 남녀간의 연애가 주인, 성인용 게임으로는 최초로 가정용 게임기의 전연형판으로 이식했다. 1999년 8월 27일에 성우 음성을 넣고 트루 컬러로 다시 그린 동급생 for Windows 95가 발매되었는데 후속작인 동급생 2의 윈도우판인 동급생 2 for Windows 95가 1997년 8월 29일에 나온 것에 비하면 늦게 나온 편.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조악한 인터페이스,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 상당히 탁한 음성,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게임의 수위가 하락해서 H신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가 엄청나게 삭제 및 순화되었다는 것 등이 있다. 동급생은 16색으로 타케이 마사키의 원화의 맛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도트 노가다로 미려한 그래픽을 보여줬다. 또한 밝고 가벼운 학교 청춘물 분위기로 기존 성인물의 어둡고 퇴폐적인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층까지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다. 동급생은 어떤 면에서는 과도기적인 게임인데 스토리가 있는 텍스트 게임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발매한 야겜들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H신이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다니는 어드벤처 게임의 요소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플레이 방식이 이런 이유는 애초에 그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미소녀를 꼬셔서 호텔로 데려가 H신을 감상하는 당시 다른 성인용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임으로 기획했으나 당시 엘프의 사장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히루타 마사토가 타케이 마사키가 보내온 원화를 보고 이렇게 훌륭한 그림으로 겨우 이런 게임을 만드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신뢰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각 히로인들에게 독자적인 스토리를 부여하고 게임에 반영해 지금의 동급생으로 완성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야겜의 대명사로 통했으며 게이머즈에서는 이 게임이 뭐하는 물건인지 모르는 20대 남성은 인생을 헛산 거라고까지 회자하는 등 여러모로 전설의 게임. 닉은 일본의 카네코에서 제작한 땅 따먹기 게임. 기존의 킥스 같은 선발 주자 땅 따먹기 게임들이 사방향밖에 이동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게임은 8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보다 유연한 조작성을 보인다는 특징을 내세웠고 무엇보다도 클리어 시 여성 캐릭터들의 옷을 벗길 수 있다는 점에 오락실의 수많은 초중딩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에서 3까지는 실사 모델들을 내세운 18금 게임이었으며 스테이지당 3단계로 되어 있고 윗단계로 갈수록 노출도가 커지다가 누드샷은 실사판이 나온다. 등장 캐릭터는 모두 실제 배우를 이미지화했다. 한국에 들어온 기계들 중 상당수는 검열 탓인지 3단계에서 1단계의 옷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옷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케이드 게임에서 몇 없는 퍼즐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여자들도 많이 했던 게임. 가끔씩 하는 도중에 기겁을 하고서는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지만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쇼타임이나 엑스트라 체인지 등의 시스템 요소를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퍼센트에 신경 안 쓰고 80에서 89 사이의 퍼센트로만 클리어해서 서비스 씬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광경은 별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이유의 구할은 실력 부족으로 인한 게임 오버. 반면 여동생과 함께 끝까지 90% 이상으로 깬 사람도 있다고. 단지처의 유혹은 1983년 6월 코에이에서 개발 및 출시한 성인용 시뮬레이션 게임 스트로베리 포름 시리즈라는 코에이 성인 시리즈의 작품 중 하나로 당시 일본 게임 시장에 막 등장하기 시작했던 성인용 게임 장르의 초창기를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이다. 플레이어는 가와사키 출신의 코넥스 판매원 역할을 맡아 어떤 단지의 주택 건물에서 7개의 층에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며 더 나아가 유혹하여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접적인 노출 등은 없으며 텍스트와 상황 묘사를 통해 행위를 암시하는 방식이었다. 단지처는 60에서 70년대 생겨난 말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 시절 대규모 주택 단지에 거주하며 남편을 내조하던 중산층 전업주부를 뜻했다. 당시 남편이 회사 업무로 바쁜 탓에 부족한 성생활에 대한 욕구 불만을 감추고 있으며 낮에 남편이 없는 사이 단지에 찾아온 남자에게 당한다 같은 클리셰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여자들의 종류가 꽤나 다양했는데 주부나 여대생을 비롯해 OL, 호스티스, 터키양, 또 그냥 아줌마들도 있었다. 복장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테니스웨어 차림이나 속옷 차림의 여성도 존재했다. 플레이어는 이 여성들을 상대로 착실하게 영업에만 집중해서 할당량을 채울 수도 있었고 만나는 여성들을 전부 덮치면서 돈을 버는 막장 플레이도 가능했다. 아파트가 7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일이 걸어 다녀야 해. 체력의 관리도 중요한데 1980년대 초반 당시 일본 단지에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많았기 때문이다.
댄싱 아이즈는 1996년에 남코에서 만든 유일무이한 탈의게임이지만 갈스패닉 시리즈와는 달리 15금에 가깝다. 여성의 옷에 쌓여있는 격자를 벗겨내서 옷을 벗기는 게임. 국내 매장에선 정말로 보기 힘든 물건이었지만 요즘은 에뮬레이터로 구동이 가능하여 손쉽게 해볼 수 있다. 결국 모든 여성을 클리어하게 되는 갈스패닉과는 다르게 스테이지마다 2에서 3개의 대상 중 하나를 골라서 깨는 방식이라 한번 클리어를 하더라도 모든 스테이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번 플레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80% 같은 거 없이 무조건 모든 패널을 날려버려야 클리어되며 클리어 시 클리어 성적에 따라 쇼타임 시간을 늘려준다. 사실 옷 자체가 성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을 자유로이 조정해 치마 밑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런 요소가 성적 요소인 셈. 유작은 엘프가 개발한 방탈출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 오란 사립 고등학교의 변엑스 수위인 이토 이사쿠의 음모로 인해 구교사에 갇혀버린 주인공과 일행의 이야기로 하드한 H신도 그렇지만 게임 플레이가 긴장감 있고 재미있으며 게임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여주인공들의 추악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도 일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H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 아니다. 목표는 모든 일행을 이사쿠의 마수에서 보호함과 동시에 이사쿠를 피해 구교사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AX 비디오 테이프들은 일행들이 이사쿠에게 납치당한 후 주인공을 도발하기 위해 이사쿠가 보내는 물건들이다. 다시 말해 해피엔딩을 보려면 AX한 장면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저에게 딜레마를 강요하는 게임 디자인은 사쿠 시리즈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